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백신영 강사님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무기 프로의 마인드셋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무기 자기인식 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다 똑같잖아요.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누구는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또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또 누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죠. 제가 50대 중반까지 살면서 그 차이 하나는 바로 이제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 그래서 저도 예전보다 더 나이가 들고 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모든 신체 기능이나 능력은 다 떨어졌지만 단 하나, 이 마인드셋은 계속 유지되거나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마인드셋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강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자본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일까요?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리더 자리에 오래 있었지만 리더라는 자리는 엄청 어려운 자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앞에 약자를 따서 HBR이라고 하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보이시죠? 이것은 하버드 경영대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매년마다 벌어지는 이제 HR과 관련되어 있는 리더들의 이슈들, 또 경영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당신이 리더로서 좀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한 거죠. 성공한 자리에 있게 됐는데 무엇이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던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래도 질문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문제 해결력이요, 아니면 마케팅 능력이요, 리더십이요, 뭐 의사결정력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온 대답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로 제일 높게 나온 대답은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자기인식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답을 보신 분들도 좀 놀랍긴 했지만 다른 리더십이나 이런 역량이 아니라 자기인식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인식을 잘한다? 여러분은 나이가 40을 넘고 50이 다 되어 가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알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참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타고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왜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학습하는 걸까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습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유전적으로 받는 것이 50에서 60% 사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40% 정도가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라는 건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말로 나를 항상 격려하고 위로해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학교를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환경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녔어, 나는 성당에 다녔어, 이랬을 때 그때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과 주변인들, 그리고 나는 동아리 활동을 해, 나는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서 봉사 활동도 해,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생활이잖아요. 이것들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금묵자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은 곳에 가면 내가 함께 검어진다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 또는 그런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리더분들과 함께 했을 때 나도 더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2짜리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예요. 그냥 중2라는 건 그냥 지시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2라는 건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니까. 자, 아이가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밥 먹고 저녁 먹고서는 이렇게 가만히 아들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계속 TV 보면서 리모컨을 손에다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중간고사 기간에 괜히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기분 상하고 공부 안 한다 할까봐 그냥 참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9시가 넘고 9시 반이 넘고 계속 시간이 가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에이, 머리 좀만 더 식히고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 내일 중간고사 아니니? 공부 다 했어?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아씨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짜증나 이러면서 들어가요. 부모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저 말투가 항상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예민하게 굴고 있는 저 모습에 너무너무 잔소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말랬지. 엄마한테 그렇게 표현하지 말랬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괜히 또 긁어부스럼 될까봐 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아침은 먹여서 보내야 건강할 것 같으니까 아침 잘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 먹이려고 일어나서 아침 먹어. 여보 당신도 나오고 이라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기적 대고 제때 일어나지도 않아요. 늦게까지 공부해서 졸리다는 핑계로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저녁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갈 테니까 빨리 일어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민기적 하면서 일어나서 식탁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밥을 보더니 오늘 시험날인데 미역국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역국 왜 어때서 고기도 넣어서 끓였구만. 시험날 미역국 끓인 사람이 어딨어요. 야, 넌 중2짜리가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니? 요즘 그런 게 어딨니? 맛있게 먹으면 됐지. 머리만 팽팽 잘 돌아가면 되지. 라고 했더니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한마디 해요.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들, 월요일날 아침인데 엄마 아빠 다 출근해야 되고 너도 시험 봐야 되는데 꼭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소리 질러야겠니? 좋은 말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결국에는 식탁이 싸해졌고 아들이 숟가락을 딱 놓더니 한마디 합니다. 시험 당일인데 기분 잡쳤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아침부터 잔소리해요. 이러고서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그 순간에 서로 화가 나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릇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왜냐면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정말 나도 화난다. 월요일 아침인데.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나는 저렇게까지 승질은 안 내는데 하여튼 이씨 집안, 김씨 집안 그쪽 사람들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남편 성을 들먹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집안은 건드리지 말자. 월요일 아침부터. 이래갖고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고선 각자 출근을 합니다. 가는 길에 그날따라 차는 왜 이렇게 막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 상태에서 약간 밀려서 갔더니 회사에 차 댈 곳도 없어. 그 상태에서 들어갔더니 상사가 갑자기 부르면서 아침부터 왜 그거 그때 안 주고 갔냐고 자료 잘못된 것 같다고 나 오늘 부장님 보고해야 되는데 빨리 달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 월요일날 회의하는데 직원들은 뭐 아이디어도 하나도 준비도 안 해오고 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다 피곤해 쩔어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요. 나도 모르게 직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생각해오라고 했던 것들은 생각을 해와야 회의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아이디어를 내주실 건가요? 한마디씩은 합시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누구랑 얘기합니까 지금? 아무나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결국엔 리더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오른쪽에 앉은 사람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엔 리더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운이 없게 걸립니다. 이런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케이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직원들에게 여러분 준비가 안 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생각을 해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바쁘셔서 주말에 만약에 못 보셨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리딩 해보시고 자기 아이디어를 좀 내는 시간 가져볼까요? 저는 차 한 잔 타갖고 올 테니까 좀 3분에서 5분 정도 리딩 먼저 하시죠. 자료를 읽을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읽어왔냐?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여기부터 대답해봐라.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냐? 나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들을 리더들이 하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런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밤부터 아들이랑 중간고사 때문에 참았던 것들 그리고 아침에 식탁에서의 모습 출근할 때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7, 8개 순간들이 쌓여서 출근까지 왔다 보니까 지금의 이 상태는 나는 오롯이 내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정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자기 인식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관계하거나 뭐라고 하기 전에 스탑부터 하시는 거예요. 스탑. 그래서 이거부터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관리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력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얘기해도 되는 상태인지 내가 지금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까지 모르기 때문에 김 과장한테 좀 물어봐야지 우리 알바생한테 좀 내가 물어봐야지 이런 걸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까지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강을 마무리하면서 실습 부분 아마 과제로 좀 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나랑 좀 많이 친해지기라는 과제를 내드립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는지, 나는 평소에 어떤 거를 할 때 잠을 자지 않아도 재미를 느낄 만큼 설레이고 좋은 삶의 포인트들이 있는지, 또 나의 꿈은 뭐였는지, 그 꿈을 내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그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제거해서 그 꿈을 달려갈 수 있을지, 내가 싫어하는 거는 뭔지, 그럼 싫어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에 보면 자기 자신한테 뭐 100일 프로젝트 이런 거 해갖고 질문이 매일 아침에 하나씩 날라와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정리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걸 적고 나면은 이제 100일 동안의 글이 누적이 되어서 아니면 한 달 정도도 괜찮고요. 이렇게 돼서 책으로 펼쳐주는 이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정리가 먼저 되지 않으면서 남을 끌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신영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이분의 프로의 마인드셋 이것만 나한테 장착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전체 강의는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제 인생 2막 클래스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잉클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검색해 보시면 거의 다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빨리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